스쿼드의 안정감과 경기력을 갖춰가던 첼시. 하지만 생각보다 뉴캐슬 원정은 쉽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첼시와 뉴캐슬의 승패를 갈랐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첼시는 나머지는 비슷하게 나왔고 바디아실이 부상에서 복귀해서 리그 첫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A매치를 치르고 온 카이세도를 대신해서 우고 축구가 6번 롤을 맡았습니다. 뉴캐슬은 홈에서 다른 팀을 맞이할 때 그들만의 환영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지옥같은 전방 압박을 선물하는 것이죠. 뉴캐슬이 라인을 엄청 올려놓고 전방 압박을 하니까 첼시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고 축구를 센터백 사이에 놓고 빌드업을 진행시킵니다. 첼시는 미드필더를 한 명 내렸으므로 중원의 숫자가 부족해집니다. 중원의 숫자가 부족해진 첼시는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못합니다. 물론 이 전방 압박은 체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뉴캐슬에게도 리스크 있는 플레이입니다. 어수선한 전반전에 이렇다 할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 첼시가 예상보다 빠른 위기를 맞습니다. 고든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가운데 조엘링턴을 봐줍니다. 여기서 우고 축구의 위치가 부적절했습니다. 측면 수비를 하고 박스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걸 감안해도 반 칸 정도라도 올라가서 포백앞 공간을 보호했어야 했습니다. 조엘링턴의 발에 맞은 공이 마일리 쪽으로 향하는데 첼시 수비진은 슈팅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수비진이 본능적으로 튀어나가면서 각을 좁힙니다. 이때 뉴캐슬의 어린 소년 마일리가 이삭 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삭이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이 장면은 뉴캐슬이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긴 한데 이 장면에서 조엘링턴이 프리 상태였던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고 축구가 PL 템포에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든 느낌입니다. 실점한 지 8분 뒤 첼시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센터백 러셀스가 무리하게 전진하다가 잭슨에게 공을 탈취당합니다. 첼시 선수들이 뉴캐슬 선수들을 대인마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을 천천히 돌리면서 기회를 보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무튼 여기서 탈취된 공을 스털링이 가져가면서 역습을 시작합니다. 역습 시에 스털링이 빠른 속도로 끌고 가면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뉴캐슬의 수비 복귀가 빨랐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어낸 스털링입니다. 스털링이 여기서 제대로 감아차면서 닉 포프를 얼음으로 만듭니다. 스털링 몸에 베컴이 들어왔습니다. 스컴 그 자체입니다. 역습도 해주고 파울도 얻어내고 마무리까지 직접 해냅니다. 뉴캐슬은 오른쪽에 알미론과 트리피어가 자주 자리를 바꿔가며 플레이합니다. 알미론이 안쪽으로 좁혀줄 때 쿠쿠렐라가 알미론을 대인마크하고 그럼 뉴캐슬에게 뒷공간이 생깁니다. 스털링이 뒤까지 따라가지 않는 이상 이 공간은 트리피어가 먹을 수 있죠. 트리피어가 바짝 사이드 쪽으로 벌려있다가 오른쪽 뒷공간을 노려줍니다. 거기에 파비앙시어가 쿠팡 프레시 새벽 배송을 넣어줍니다. 트리피어가 잡지 않고 바로 안쪽으로 땅볼 패스를 넣어줍니다. 엔조가 그래도 조엘링턴 쪽을 잘 커버해주면서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왼쪽엔 고든과 조엘링턴이, 오른쪽엔 트리피어와 알미론이 첼시를 계속 흔듭니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 갤러거와 파머의 자리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갤러거를 오른쪽 사이드에 배치했는데 아마도 갤러거의 활동량과 수비 기여를 통해서 고든과 조엘링턴을 억제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이 순간부터 갤러거는 경기장에서 자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경기 양상은 전체적으로 뉴캐슬이 주도했지만 첼시도 좋은 장면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임스가 파머에게 패스하고 앞으로 뛰어갑니다. 파머는 여기서 슈팅 모션을 취하면서 수비들을 떨궈내고 제임스에게 다시 내줍니다. 파머의 플레이메이킹 기질이 빛났습니다. 제임스는 뒤에 오는 엔조를 인식했기 때문에 차는 척하면서 뒤로 바로 내줍니다. 엔조는 잡지 않고 바로 감아차지만 닉포프가 멋지게 선방합니다. 비록 골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임스의 복귀 효과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첼시는 경기 내내 뉴캐슬의 전방 압박에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첼시는 7명, 뉴캐슬은 6명입니다. 하지만 6명의 선수가 첼시의 7명 사이사이에 배치되면서 언제든 첼시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춥니다. 첼시가 더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티아고 실바는 롱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방 압박을 나갈 때 6번 자리에 있는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우고 축구는 탈압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대1이지만 뉴캐슬이 주도한 상태로 전반은 마무리됩니다. 고든이 공을 잡고 있을 때 조엘링턴은 지원을 자주 가면서 고든의 플레이를 더 편하게 만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사이드 쪽에 완전 빠져주면서 수비를 끌고 가고 고든은 이 공간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죠. 고든이 한번 접고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립니다. 여기서도 역시 우고 축구의 적극적인 견제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올라온 크로스에 대인마크가 아예 되지 않았고 러셀스가 잘 밀어넣으며 2대1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티아고 실바 형님의 컨트롤 미스로 전방 압박하던 조엘링턴은 1대1 상황을 맞이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경기는 3대1이 됩니다.
선수들의 몸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진 느낌이 있고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티아고 실바 형님은 지켜드리고 싶네요. 뉴캐슬은 71분이고 3대1 상황인데도 전방 압박을 정말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삭이 기수 역할을 하며 한 방향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대인마크를 하면서 공을 탈취하는 방식이죠. 이 공도 산체스의 킥을 쿠쿠렐라가 헤더로 연결해보려 하지만 결국 뉴캐슬의 공이 됩니다. 뉴캐슬은 전방 압박하는 이 몇 초만 빡세게 튀면 다시 걸으면서 자신들이 공을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임스가 골킥을 컨트롤하다가 치가 너무 길어서 고든에게 공을 뺏길 것 같으니까 고든을 손으로 잡아서 넘어뜨려 버립니다. 근데 제임스는 경고가 있었고 한 장을 더 받으면서 퇴장당합니다. 티아고 실바도 그렇고 첼시 선수들 개인적인 컨디션이 나빴던 뉴캐슬전입니다. 뉴캐슬의 전방 압박은 제임스가 퇴장당하고 한 명이 많은 상태에서는 더 효과적입니다. 스털링이 공을 잡고 돌아서려는 찰나에 순간적으로 4명이 감싸며 공을 탈취합니다. 자신들이 뭘 한다기보다 남이 하고 싶은 걸 막는 뉴캐슬입니다. 퇴장당하면서 벌어진 체력 차이는 수비 가담에서 드러납니다. 역습당할 때 기본적으로 수비진이 지연해주면서 우리 중원까지 수비로 내려오면 그 역습은 실패로 끝납니다. 뉴캐슬은 역습당할 때 중원의 숫자까지 합류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첼시는 수비 합류 에너지가 많이 낮아진 모습입니다. 중원이 수비 합류하는 숫자와 합류 속도까지 뉴캐슬보다 한참 늦습니다. 게다가 고든의 컨디션이 좋은 탓에 2명 앞에서 땅볼 슈팅으로 득점을 해버립니다. 4대1을 만드는 고든입니다. 오늘 경기는 이렇게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를 질문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치가 전술에서 무리수를 뒀는가? 아니요. 기존에 하던 전술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변화라면 우고 축구를 기용한 건데 카이세도가 A매치 2경기를 다 풀타임으로 소화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선수들의 개인 컨디션이 안 좋았나? 예, 오히려 전술적인 미스라기보단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뉴캐슬에게 밀렸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면서 미스가 나왔고 그로 인한 실점이 많았죠. 물론 뉴캐슬이 잘하는 팀도 맞고 홈에서도 강하긴 하지만 토트넘 잡고 맨시티랑 비겨서 분위기 좋았던 첼시였는데 이번 큰 점수차 패배는 뼈아픈 패배가 되었습니다. 쿵쿠의 복귀가 더 중요해진 첼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